CT110 장비 사용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시는 이제 키가 있는데, 여기 있는 키를 이제 온 해주시고, 키를 온 하시고, 키를 온 하면 사람이 앉으면 이제 여기 이제 사용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사람이 안 앉으면 여기 스탑이라고 뜹니다. 사람이 앉아서 항상 작동을 하셔야 되고요.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온오프 버튼, 이거를 누르면 지금 브러쉬와 흡입 모든 것이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 버튼 타입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머전시 키로 비상정지, 즉 장비가 이상이 생겼을 때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장비 전원이 모두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상시에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브러쉬 압력 조절, 즉 이제 브러쉬 압력을 얼마큼 줄 것이냐, 이제 그런 버튼인데, 처음에 이제 1단부터 시작해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1단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온오프 버튼은 뒤에 이제 흡입만 하실 때, 키를 온해서 흡입만 하실 때는 이 버튼만 누르시면 이제 브러쉬는 작동이 안 하고 흡입만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경고등은 이제 뒤에 들어온 물이 가득 찼을 때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흡입 모터가 돌질 않기 때문에 흡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뒤에 있는 폐수 들어온 물을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나팔 버튼은 이제 크락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제 빵빵 이런 소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 표시는 사용 시간입니다. 여기서 0에서 1로 바뀌면 총 장비 사용 시간이 1시간 정도 사용했다, 이렇게 누적 거리 사용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배터리 표시는 배터리를 내가 얼마큼 사용했냐, 이제 그런 표시인데요. 지금 총 4개의 불이 있는데 지금 녹색 불이 들어오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칸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용 시간은 빨간 불이 들어올 때까지의 사용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장비를 사용하셨을 때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완충했을 때 그 정도 사용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은 거의 쓰시진 않는데요. 만약에 지금 평상시에 쓸 때는 스탠다드, 좀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토매틱이나 이코노미나 캠도어즈로 가 있으면 물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에 놓고 항상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은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정상적인 작동 상태고, 이걸 누르시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만약에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다시 버튼을 눌러서 스탠다드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 물 나오는 양 조절 버튼인데요. 브러쉬에 이제 물이 나오는데, 브러쉬에 물 나오는 양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불이 한 칸 들어와 있잖아요. 1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를 누를수록 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사용 시에는 2단이나 3단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경고등이 있는데, 요거는 깨끗한 물, 즉 세제물이 거의 다 비웠을 때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물이 없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동 상태 LED 불인데요. 요게 이제 깜빡거리거나 안 들어왔을 때는 장비가 전진 후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AS 접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작동할 때는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 부분에 악셀이 있는데, 악셀 버튼은 이제 앞쪽을 누르시게 되면 전진이 되고 뒤에를 누르시면 후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장비를 전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진을 눌러보면 자, 장비를 누르면 전진하면 이렇게 식으로 전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진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경고등이 나오면서 후진을 하게 됩니다. 요 밟는 양에 따라서 속도 조절은 되고요. 그리고 요 계기판에 보면 속도 조절 버튼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거북이로 해놓고 이거를 끝까지 밟아도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토끼 모양으로 쪽으로 놓고 빨리 누르면 더 빨리 가고, 만약에 이제 처음에 장비를 사용하실 때는 중간 정도 놓고 이제 쓰신 다음에 어느 정도 숙달되면 그때 이제 토끼를 놓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버리는 폐수 호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쪽에 청소한 더러운 물이 이쪽으로 당기게 되는데요. 여기를 이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이쪽에 보면 이게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이제 지금 카바에서 보이진 않는데, 물이 차면 이 센서가 올라오면서 앞에 경고등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버려 주셔야 되는데요. 이쪽에 뒤에 보면 호수가 이렇게 배출 호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호수는 이 버튼을 풀르셔야 됩니다. 이 노브를 안 풀리면은 이제 빠지질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러 주신 다음에 이거를 당겨 주시면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호수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안 잡으면 이제 물이 넘치니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배수구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버려주면 되겠습니다. 다 버리신 다음에는 이제 이 안에를 물 청소를 하시는데, 단 주의사항은 이쪽 밑에 이제 흡입 모터가 들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직접적으로 물을 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펀지에 만약에 이물질이 낀다 그러면 이걸 빼서 이제 물로 빨아서 쭉쭉 짜서 다시 한번 넣어주고, 여기에다가는 물을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모터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고 흡입 불량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 여기다가는 물을 절대 부으시지 않는 걸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폐스탱크를 청소하실 때는 이쪽에 있는 파이프가 있는데, 이쪽이 바로 그 밑에 고무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 이 호수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끼게 되면 흡입 불량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도 물호수를 뿌려서, 물호수를 쏘면 이제 밑에 이제 호흡호수 이쪽으로 이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서 이물질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하고 물을 넣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의자를 들고 여기를 받치면 이제 이렇게 의자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모난 칸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세제하고 물을 부시면 되겠습니다. 물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세제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땐 여기다가 물을 넣고 세제를 사실 거면 세제를 넣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PB라든가 퐁퐁, 가루 세제 이거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넣으시게 되면 장비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청소 장비 전용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세제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사용하시다면 이제 일상 관리로 세제 필터를 청소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필터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노란색, 까만색 마개가 있는데 깨끗한 물 중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서 필터가 막히면 이제 브러쉬 쪽에 물이 나오질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빼서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빨간 밸브가 있는데 이 빨간 밸브를 잠가야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간 밸브를 잠고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자, 이렇게 필터가 풀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이 망이 있는데 이 망이 이제 지저분해서 아니면 이물질에 걸려서 이제 물이 이제 브러쉬 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 망 청소를 하시고 난 뒤에 요 컵도 청소하시는데, 컵을 청소하실 때 여기 보면 이제 이 바킹이 있어요. 패킹이 들어 있는데 요거를 좀 잘 잊어버리세요, 선생님 사용자들이. 그래서 요거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가 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제 장비를 보관하시는 데가 영하로 떨어진다면 이 컵을 빼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데 여기 물이 얼면 이 플라스틱이다 보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관한 장소는 물론 이제 영상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그런 상황이 여력이 안 되시면 물이 얼 수 있는 걸 감안해서 물을 이제 다 빼놓으시고, 그다음에 물 빼놓는 건 당연히 이거 필터를 빼고 요 밸브를 열면 물이 다 빠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다 빼놓으셔도 되고요. 필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청소가 됐으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잠가 주시고, 너무 세게 잠그면 나중에 안 풀리니까 적당히 잠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밸브를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일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 이제 요 밑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들어 주셔야 되는데, 물이 없을 때 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있으면 무거워서 잘 안 흘리니까.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면 배터리가 이제 보이고요. 배터리는 총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단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진동에서 풀린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풀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는 이제 증류수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 캡을 열면 이제 증류수라는 게 보입니다. 배터리에는 이렇게 액기가 이렇게 차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 액기 충전하게 되면 이 배터리 액기가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요거를 이제 유관 점검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보름에 1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액이 부족해서 저 밑으로 내려갔으면 보충을 해주셨는데, 증류수 혹은 정제수라고 하는데요. 그걸 약국에서 구매하셔서 이쪽에다가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한 구멍을 통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각자 구멍에 다 보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쪽에 이제 증류수를 보충하셔야 되는데, 보충하는 방법은 요 밑에 보면 갈색 턱이 있는데, 대각선을 찍어야겠네. 이거 찍어야겠다. 여기 보면 갈색 턱이 있습니다. 여기를 안 넘기실 수 있도록 증류수를 보충하실 때는, 만약에 여기를 넘고 가득 채우시면 충전할 때 이제 끓기 때문에 이제 넘칩니다. 넘치면서 증류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배터리액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우실 때에는 이쪽 갈색 턱 여기를 넘기시지 않도록 이렇게 증류수를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4개니까 구멍이 총 12개죠. 12개를 다 열어서 확인하신 다음에 보충을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눌러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작동이 이제 충전부터. 그다음에 장비를 다 쓰신 뒤에는 이제 충전을 하셔야 되는데, 충전기는 여기 장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내장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 내장되어 있고, 여기 좀 비춰주세요. 여기가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충전 표시등이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코드는 이쪽 의자 밑에서 이제 빼서 충전기 선은 요거 빼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코드를 꽂으시면 이제 충전이 됩니다. 자, 여기다 꽂으면 이제 불이 이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 이게 충전이 시작되면 빨간 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전이 이제 85% 되면 노란불로 바뀌고요. 이제 100% 다 충전이 되면 녹색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보통 이제 만약에 장비를 2시간 반이나 3시간 사용하셨으면 이제 거의 방전이 된 건데, 충전하는 시간은 보통 한 10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충되는 시간은요. 그래서 보통 저녁 때 충전기를 꽂아 놓으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충전기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녹색 램프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작동이 안 될 때 기본 점검으로 휴즈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휴즈가 어디 있냐면 이쪽 카바를 열면 여기 닫아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눌러서 열면 이제 여기 휴즈가 이렇게 보입니다. 휴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예전 것들은 스티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있는 것들은 정말 금방 확인이 되고요. 여기 보면 휴즈가 이렇게 30A짜리 있고 3A짜리 있는데, 지금 맨 밑에 거부터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쪽이 바로 이제 전원 휴즈고요. 요 휴즈가 끊어지면 장비에 전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휴즈는 브러쉬를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이제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하받거나 이러면 이 휴즈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브러쉬 그림이거든요. 브러쉬가 이제 업다운이 되질 않는다. 이제 이런 표시니까, 요게 만약에 브러쉬가 내려가지 않거나 올라오지 않으면 요 휴즈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이제 스키지 블레이드가 만약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휴즈를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휴즈는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 휴즈가 바로 이제 흡입 모타, 흡입을 하는 모타가 있는데, 그 모타가 작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 휴즈를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브러쉬 두 개가 있는데, 브러쉬 두 개 각각 따로따로 휴즈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안 들거나 그러면 이제 요 휴즈 두 가지 30A 휴즈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휴즈를 안 갖고 계시면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 온을 하고 속도 조절을 하고, 이제 뭐 아까 물 넣으신 거 물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장비가 청소 준비 상태가 다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악셀을 누르면 청소가 시작되고 전진하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청소를 다 마쳤으면 이제 여기 오프 버튼을 눌러서 청소가, 이제 브러쉬 올라오고 뒤에 스키지가 뭐 바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뒤에 잔수가 남기 때문에 한 5초 있다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상으로 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